시대 갈등 해소를 하는 선봉 홍제 추가할 것 해가지고 좀 설명을 요청을 합니다. 선본이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뭐 이렇게 국어사전에 선본하면은 선함을 근본으로 가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선본주의는 그게 아니라 선물본이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선물이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선물이냐?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태양빛, 지구의 자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선물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의 선물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이 문명을 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근거로 우리가 번 돈, 제 그림, 이제 그림의 재능도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그 재능도 선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본으로 내가 선물을 받은 만큼 다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제, 그것을 선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선본이고, 홍제는 핵심 이념이죠. 그러니까 건국 이념이자 통치 이념이 홍익재물인데, 널리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홍익은 잘 알잖아요, 홍익. 근데 물도 알아. 물이 만물이야. 근데 제가 뭐냐면 건널 재, 도와줄 재, 이로울 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관을 건너게 한다, 구제한다 할 때 그 제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위기, 달러의 위기, 그 다음에 어떤 지진이라던가 지각변동의 위기,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이념이죠. 예전에 그 호모 라피엔스라는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 인간들이. 그래서 생태를 놓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그 우두머리 요원이 모피어스에게, 흑인 잡혔던 모피어스에게 했던 얘기죠. 니네 인간들은 역병이야. 너네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지구가 다 망가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친 인간주의를 벗어나서,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나친 인간주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에서 그 사이 간자를 우주와 인간 사이, 환경과 인간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말에는 우리가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인간이란 말에는 그 사상이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로 인간을 쓰기 때문에 그 간에서 생태적인 뜻을 읽어낸다라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고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보다는 저는 홍익재물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의 그 경영 방침은 홍제 경영이다. 그러니까 널리 함께 건너가자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자는 그런 경영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 자체가 창조력과 조화력을 하는 건데, 창조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창조력이고 조화력이라는 것은 전체 집단의 조화력이겠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수익은 개인의 창조력과 집단의 조화력을 드높이는데 전부 다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회사 정관에가 들어갈 것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부자라는 책에 소개된 척피니가 생각이 나서, 척피니. 근데 저랑 척피니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왼손이 하는 일을, 선행을 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그 성경의 문구를 철저하게 따른 부자였죠. 그래서 원래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더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 예전에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가. 아직도 내가 세계 3위 부자인 게 부끄럽다. 내가 왜 이렇게 자선 사업을 못 한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척피니는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돈이 생기는 즉시 전 세계적으로 돈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피니가
현지 시각 지난 9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막대한 부를 쌓았음에도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던 피니는 생전 살아있는 동안 가진 재산을 모두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지난 2020년 그 약속을 지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생전 노후 생활을 위해 200만 달러, 약 27억 원과 5명 자녀에게 남긴 일부 유산을 제외한 재산을 모두 기부했으며 사망할 때까지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의 방 2칸짜리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 부인과 함께 노년을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가 생전 기부한 금액은 80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는데 피니는 억만장자였음에도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 대부호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억만장자가 있다. 이게 있네. 척피니의 두 얼굴 해가지고 이면지 종이 한 장 뭐 직원들이 낭비하면 엄청나게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쇠가 세금을 빼돌리고 뭐 돈을 어디 비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FBI에서 조사가 들어갔더니 전부 기부를 한 겁니다. 어려운데 그 엄청난 돈을. 물론 이제 제가 도와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기억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든 적은 있어도 제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안 하고. 근데 저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 안 나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것을 제 그림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피니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처럼 보여요. 겉으로 딱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내면으로는 엄청난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을 고선생을 보면서 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의 작품, 어려운 시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본인의 작품에다가 더 매진해서 그 작품을, 본인의 작품을 더 고매하게 하지 않고 이것을 후배 작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 화풍을 이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디지털 개념으로 그림을 소개를 하면서 생기는 파생되는 네네. 금전으로 마치 이태리의 그 우리 메디치 가문을 보듯이 그걸 지금 혼자서 해나가고 계신데 어렵지 않으세요? 네, 뭐 실천하고 있고 때로는 이러다가 나 파산하는 거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농사꾼이 쓴 책 중에 혼자만 잘 사면 먼제민교라는 책이 있었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전 농사꾼을 예술가라고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늘 밥상에 밥 한 톨 떨어뜨리는 거를 그렇게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그 한 톨에 그 1년에 그 농사꾼 땀이 들어있다 이제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농사꾼의 예술은 우리가 정말 그 쌀을 밥을 해 먹고 똥 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농사꾼의 예술에 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예술은 과연 캔버스나 이 동양화 화선지에 그림을 그려서 또는 글을 써서 전시하고 파는 것까지일까?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기프트, 자기의 그 재능으로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그 돈이 팔렸다면 그 돈이 사라질 때까지 가장 아름답게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돈이. 왜? 그림을 판 돈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가 제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림 판 돈을 가장 아름답게 소진시키지 않는다면 내 그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예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림 그린 행위까지로, 전시 행위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경제적인 완벽한 흐름, 완벽한 그 순환 시스템 까지를 자기의 예술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